저도 돈이 없었어요. 사실 땅 살 돈밖에 없었고 짓는 돈은 빌려서 다 했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나와버린 거예요. 음, 저는 목조주택으로 상하 분리주택을 지은 거죠. 어,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린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혼자 말하고 있는 마장 와입니다. 매번 신축 단톡방에 지금 300명 가까이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500명까지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4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의 공지를 해가지고 몇 분 안 들어오셨지만 제가 뭐 한 말도 있고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 단톡방에 고수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신축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블로그를 쓰면서 이 정도는 남들도 되게 궁금해할 거야 라고 이제 글을 쓰고 좀 더 키워보다가 뭐 어느 순간엔 이제 소규모 강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단톡방을 개설하면서 이제 많은 여러 관계자분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럴 일이 아니구나.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단지 몇 가지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설치되고 있었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거를 요즘 들어 최근 들어 많이 느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많은 소통의 자리,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다른 분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좀 전에 대화를 하셨던 단톡방에서는 인천 종합 활동 지역이 인천하고 광주 거의 전국구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랑 인터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컨설팅 콘서트라고 그걸 준비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디벨로퍼 중에 한 분이신데 사실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디벨로퍼 분들이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주관하는 입장이니까는 몰라도 계속 떠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신축과 디벨롭이라는 거에 컨텐츠로 만나겠는데 그런 단톡방까지 오시려면은 신축을 하고 싶지만은 이미 부동산이나 다른 데에 많은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신축으로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다른 쪽에 많은 디벨롭의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많이 그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배울 점이 많겠다라는 싶어서 계속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 그래서 제가 초반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최근 신축과 임대 분위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건축 시공사 CEO님도 계시고 관련 종사자분도 많고 그다음 자기 토지를 개발하려고 컨설팅 콘서트에 의뢰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요즘 신축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에 계신 CEO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많이 어렵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작년 말 연초만 해도 네이버에 부동산 물건 토지에 그 지역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물건이 많이 소개돼서 잡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토지를 가지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좋은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로 물건 잡고 금매도 많으니까 일단 토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 토지를 먼저 확보하면은 자금이 묶이지만은 시장이 좋으니까는 그리고 임대 분위기는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다들 신축을 맞추고 보통 신축이 잘 되는 데는 뭐 보름 한 달 새에 다 임대를 맞추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두 달, 뭐 석 달까지도 가는데 요즘 어렵다 그래도 석 달 안에 한때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많이 힘들었었고 여전히 인천은 되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신축 투어나 단톡방에 그 건축주님들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신축 지어놓으면 그래도 임대 나간다라는. 그래서 건축주분들의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물건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또 다른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 사장님이 봤었어도 이게 한 번 시작하기가 힘들지 어떤 맛을 알면은 계속 하시는 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원룸에 어필을 하자면은 부동산에 다가구에서 다중주택이 되게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다 다중주택. 저 역시도 이제 신축 스터디나 제가 배울 때나 강의할 때도 다중주택에 초점을 두었는데
지금의 대세는 역시 임대형 기숙사다. 임대형 기숙사에 많은 관심 가지고 제가 블로그 쓸 때나 임대형 기숙사 키워드를 잡으면은 조회수도 많고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임대형 기숙사에 관심이 많다. 변하는 트렌드는 다중주택에서 임대형 기숙사인데 소방도로가 없다면은 150평, 최소 80평이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제가 이야기한 건 세 가지 최근 신축과 임대 분위기, 건축주분들의 동향, 임대형 기숙사의 어필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 컨설팅 콘서트 프로젝트 의미와 의도나 앞으로 있을 임대형 기숙사 현축 신축 스터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인천 광주 종합건설님 이분은 시행 시공을 모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경력과 최근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신축 디벨롭 단톡방의 매력은 시공사 사장님 느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탱이 안 맞는 견적이 이제 건축주가 시공사를 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본 다음에 진짜 좋은 자리는 이분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평일 저녁에 짧은 커피 쿠폰 강의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주 종합건설님은 그 카메라를 켤 수 있으신가요? 카메라 안 켜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네네. 다음에 제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 네 가지 정도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하고 광주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작은 정보회사를 운영 중인 박석주입니다. 올해 나이는 43살이고요. 제가 건축을 하는 경력은 15년 정도 돼요. 원래는 제가 광주 출신인데, 이제 롯데건설을 첫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축을 배워가지고,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된 케이스인데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거, 1, 2, 3번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가장 우리 디벨로퍼분들이 궁금하신 거, 눈탱이 안 맞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눈탱이 안 맞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응? 영어 저희가 뿌리기는 풀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건축사하고 건축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이제 건축주분하고 합이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단 건축주분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걸 어느 누구나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건축이란 것이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또 분야이기도 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판을 치는 분야이죠, 이 분야가. 일단 건축주분들이 시공사를 선택할 때 시행사보다는 이제 시행사는 또 계시니까 시공사를 선택하실 때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첫 번째, 그 회사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가 포트폴리오를 보아라. 두 번째, 대한건설협회에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주 사장을 만나보라고 해요, 저는. 사장 플러스 현장 소장을. 왜냐,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현장 소장이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사장이긴 하지만, 현장 소장보다 일을 더 할 때가 많고. 왜냐, 그것은 이제 건축주를 위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저희 회사 이윤 때문에 내가 아껴야지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님들이나 이제 그 관계된 하청 업자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그 저희가 이제 유로폼을 체결을 할 때 그 작은 결속핀이 있어요. 그게 개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한번 쓰고 폐기물 처리를 했었어요.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을 해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건설기가 워낙 어려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주어요. 그리고 이제 눈탱이 안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 세 번째 건축 사장하고 현장 소장님을 꼭 만나보고 판단을 하시고 이거
전적은 무조건 세 군데 이상을 받아보셔야 돼요. A란 업체 한 군데, B란 업체 한 군데, C란 업체 한 군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흔히들 말씀하시지만 이제 중간값을 토대로 건축물을 보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극예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도 좋은 건축물, 꼭 비싸다고 좋은 건축물 짓는 게 아니라 중간 가격으로도 건축물 지을 수 있지만 낮은 가격에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헐. 그쪽은 돈 나가.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디벨로퍼 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 저한테도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아직 어렵고 그 다음에 견적서는 꼭 세 군데 이상을 받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물론 시공업자나 현장 소장님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경험뿐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물을 지으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현장 소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 단톡방에 진자운동님이 지금 건축물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9번이라도 환영을 해요. 왜냐면은 건축물 짓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여정이 저희가 보통 건축물 지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그 추상적인 거를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맞춰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현장은 항상 출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눈탱이 안 맞는 방법은 그거,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을 몇 군데 돌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지금 9군데 돌리고 있습니다. 오, 근데 그게 네. 이제 현장이 작은 공장 몇 억짜리부터 이제 많게는 제가 저희 회사는 지금 300억까지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많습니다. 어떤 현장은 공장 짓고 있고 어떤 현장은 이제 농 같은데 그 수로관이라 해가지고 물 배수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공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을 주로 짓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게 그 인천 성신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예, 만수동에. 그거를 지금 이제 양우건설하고 협업해가지고 재건축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운수동의 그 재건축 주민들이 다 찬성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거기 60% 이상 창업성이 됐고 조합이 결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우건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까지. 이게 큰 건데, 수동 음, 단지. 근데 저희 회사하고 양우하고 협업해가지고 하는 거는 세대가 좀 작아요. 230세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뭐, 현장은 인천에 두 군데, 뭐 분야로 따지면 서울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음, 강주에 세 군데,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나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데? 직원은 25명 정도. 오, 왜냐면 현장마다 기본으로 3명, 4명씩 가야 되니까. 음, 이제 정직원은 13명이고요. 이제 계약직이 아, 12명. 그렇게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은퇴를 못 하시면서 은퇴를 꿈을 꾸신다는 게 맞는 건가요?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아, 은퇴를. 참 아이러니한데 20명을 건드린 CEO 사장님이 은퇴를 꿈꾸는데 그러면 저희 하반기 컨설팅 콘서트에도 한번 모셔야겠는데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시간이 되면 보면은 불러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그 디벨로퍼 분들 모시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어, 다들 바쁘시죠? 너무 지금. 바쁘셔가지고 네. 반사정해가지고 했는데 아, 뭐 짧지만 임팩트 있는 얘기 들었고 다음에 평일날 감사 쿠폰 커피로 몇 가지 한번 자리 마련해 볼 테니까 한 번 더 몇 번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찾아주시면 가야죠. 늘 배고픈 건 저희들이죠. 먹는 근데 제가 디벨롭 방 들어온 이유가 영업을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자들의 평판이 안 좋은 걸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고자 아, 제가 아는 지식을 나눠드림으로 해서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눈탱이 당하지 마시라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바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좀 잠을 좀 잔다든가 잠깐 머리 식힌다는 거지 그 시간에 이렇게 톡을 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답을 준다는 게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쉽지 않은 거로 이제 다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업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요, 되게 바쁘세요. 제가 뭐 조그만 제 현장 봤을 때도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매달리면서 하시는 분들 이게 수학 공식 같이 계속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CEO 분들이나 디벨롭 분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한 번씩 보통 직장인이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시간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한번 코너를 마련해 볼 테니까는 시간 되실 때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신축 공부하면서 신축할 때도 과연 시공사님들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랬는데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니까는 그런 분들을 막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나고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그분들 만나러 가야 하면은 이렇게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아지면은 그런 분들과 연결이 되면 이런 선한 영향력이란 저 이제 유튜브 계속 찍어가지고 고성능 마이크를 하나 했는데 이게 감도가 엄청 좋아요. 지금 멀리 떨어져서 했는데도 이제 단톡 이제 카페도 올려놨는데 유기견 한 마리를 이제 큰 애가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제 치료 끝나고 방 안에 지금 같이 있어가 얘가 자꾸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는 게 접니다. 저 옆에도 왔는데 엄청 지금 막 고양이 세 마리 키우는데 밖에서 고양이들은 막 숨어 있고요. 얘는 지금 막 3살이라고 하는데 혈기가 엄청 왕성해요. 지금 사람답죠, 아니 개답죠 지금. 미용하고 치료 2주째 하고 다음 주에 중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맡겨준 분이 있다고 계속 옆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런 그리고 오늘 또 지난번에 내신님 인정 기술사 수강생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분이 왜 수강생으로 오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는데 단톡방에서 화곡동 신축 투어 때 거기 40평 안 되는 땅에다가 주택인데 스플릿 플로어 구조라는 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단톡에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 구조로 해가지고 지지구에 해가지고 이쁘게 줬더니 다른 분들도 자기처럼 줘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건축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오늘 모셨고요. 그다음 컨설팅 콘서트 때 디벨로퍼로 참석. 용인키즈 카페님, 네, 네네. 제가 네. 아까 하고 가지고 그러면은 어쩌다 시공사 CEO가 되셨는지 스플릿 플로우 구조 신축 경기는 어떤지 그냥 편안하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은 안 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질문 던져보면서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건축업을 이제 뭐 전공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사업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판교에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이제 거기에서 살고 싶다 이런 열망 하나로 그냥 무작정 땅을 샀어요. 판교에다가. 어, 그렇게 시작을 사실 하다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하나 져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짓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짓던 음, 게 네 개가 되고 약간 이런 케이스로 돼서 이제 건축은 이제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 8년째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종합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별도로 이제 전문건설업 이제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베이스가 이제 뭐 헬스장이나 뭐 골프장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차리는 거를 이제 옆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테리어 위주의 사업체들을 많이 좀 시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베이스가 된 건 사실 이제 판교 단독주택에서 시작해서 집을 짓다가
이제 또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도 넘어간 거고, 지금은 이제 건축과 인테리어를 다 같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정말 건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건축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같이 이제 저랑 파트너가 되거나 같이 이제 친해진 분들 이제 건축을 하나 두 개씩 그냥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건축 쪽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두세 개 채? 요 정도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축. 약간 이제 일반적인 건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재밌겠다 이거. 그런 거 위주의 좀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면허 회사들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가 용인 키즈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주 수입원은 이제 키즈 카페나 뭐 이런 다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이제 버는 게 좀 더 커요. 종건으로 해서는 솔직히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은 못 벌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단독주택 지으셔가지고 그 집을 네, 이제 스플릿 플로우 구조라는 걸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림 구조를 봐도 뭐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의 구조를 이제 스플릿 플로우 구조라고 하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 판교의 단독주택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축사님 중에서 그분이 이제 용인 쪽에 땅콩주택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 땅을 산 게 그분을 통해서 땅을 샀어요. 어, 그분의 그분을 통해서 땅을 샀는데 그분의 구조가 이제 땅콩주택 대충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좁고 이제 좁은 게 1층, 2층, 3층 다락까지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게 이제 땅콩주택인데 사실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대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되게 음, 유명했었는데 저는 그 구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채가 이렇게 있는 구조를 저는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은 게 이제 땅콩주택도 목조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목조주택으로 상하 분리주택을 지은 거죠. 어,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만 생각하는 이제 스키플로어를 이제 적용을 한 첫 집을 제가 지어봤어요. 어, 그린,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땅을 7억에 사가지고 건축비를 한 6억 정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러면 총 13억 정도로 판교 단독주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땅콩주택하고 비교를 하면 땅콩주택은 비슷한 땅값에 비슷한 건축비로 이제 13억에 지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전세가가 한 5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두 가구니까 이제 10억이 전세가 나온 거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플로어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그걸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한 집당 한 7억씩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억의 땅을 사서 6억에 건축을 했더니 이제 13억이 들었고, 근데 14억의 전세를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도 돈이 없었어요. 사실 땅 살 돈밖에 없었고, 짓는 돈은 빌려서 다 했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나와버린 거예요. 음, 그렇게 한 가장 좋은 이유는 이제 스키플로어로 짓다 보니까 거실이나 주방이 층고가 높아져요. 판교나 이런 땅들은 비싼데 작잖아요. 음, 근데 작은데 넓어 보이려면은
거실이나 주방이 한 3, 4m 정도 높으면은 이게 확 정말 음, 높고 커 보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작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착각을 좀 불어일으켜서 이제 전세가가 상당히 잘 받은 축에 속했어요. 어, 잘 받은 축이 아니고 제가 지은 게 어떻게 보면 탑을 찍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다 나오니까 그 돈으로 땅을 또 산 거예요. 판교의 땅을. 그렇게 해서 한 세 필지인가 네 필지를 샀어요. 음, 계속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돈 없이도 저는 이제 한 세네 채를 짓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는 이제 이 주변 이제 땅 주인도 또 지어달라.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체가 되고 음, 그래서 법인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키플로어를 현실적으로 이제 상업시설이나 이런 대형 건물은 짓기가 되게 애매해요. 음, 솔직히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뭐, 층층층 이제 돈 들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스키플로어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짓는 거에 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특이한 걸 원하는 수요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게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판교나 지금 광교 요 정도는 사실 스플로어를 사용한 이제 고급 단독주택이 먹히는 곳이었는데 거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조금 남은데 아니면은 저기 동탄 쪽 동탄에도 이제 그 단독주택지가 있거든요. 한 50에 100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는 데들이 그런 쪽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그마한 단독주택으로 처음 시작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냥 첫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봤고, 이제 이걸로 이제 그래도 자금 유동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 뭐 예를 들면 이런 키즈 카페나 뭐 주유소나 이런 다른 사업들을 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이제 내가 소유를 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거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이용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톡방에서 잠깐 얘기 나눈 게그 베이커리 수익률의 계산 방법은 그 손님 게스트의 명수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 어떤 얘기를 나누셨던 거죠? 그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첫 장사는 한 10평에서 한 15평으로 시작을 대부분 하잖아요. 처음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그 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자기 인건비 빼먹는 수준이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벌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현실적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고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한 뭐 최소 3,000평에서 5,000평의 땅에 이제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그리고 그만의 이제 멋진 인테리어를 음, 꾸미세요. 정말 뭐 이상한 곳에서 가져온 가구들로 막 도배를 하시고 자기 만족 플러스 자기 부를 이제 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보여준다 사람들한테 음,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15년 전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을 해봤고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과포화예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 이제 3천에서 5천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이요.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이분들은 자기가 자기 땅이 상당히 비싼 땅일 거고 음,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데 또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는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 덤비려면 최소한 3천 이상 벌 거 생각하고 덤비지 않으면은 하는 게 음,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이제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그런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이 차리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3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 연습장 같은 이제 그런 골프존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운영했던 데도 기본적으로 한 350평, 400평 정도 되는 데였고 기- 적어도 이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한 150평, 이제 그 정도 되는 매장들은 거의 죽어 나간다고 봐야 돼요. 다들 돈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 뭐 투자하는 거 돈이 안 아까우신가 봐요. 어, 그래서 이제 한 20억씩 들여가지고 이제 오픈하신 분들도 많이 망했어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망하면서 이제 계속 망해왔던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사업의 사이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적자가 한 2천만 원씩 나왔어요. 그렇게 한 3년을 넘게 제가 이끌어 왔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제 음, 한 그 정도 벌었죠. 최소 한 3천 이상씩은.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한테 알아서 운영해 하고 줘버리고 했는데 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사업이 롱런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음, 그래서 봤을 때는 이 흐름에 잘 부합하는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캐시카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 회사 하나 정도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건 이제 운영하려면 직원이 한 7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8명 정도는 되는데 어차피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뭐 또이또이 이상은 하니까 이런 편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사업을 사업체로 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저도 한 명의 건축주였기 때문에 뒤통수 열심히 맞아가면서 막 그렇게 집을 지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고통과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종건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비교 견적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다 이게 뭐 물론 해야 돼요.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얼마면 돈 얼마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미션인 거죠. 분명히 적을 거예요. 넉넉하게 건축하시는 분 내 주위에선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 음, 그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올해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는 또 회장님 건물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 회장님이 사는 뭐 와인이 뭐 몇 천만 원짜리고 그런 와인룸도 꾸며야 되고 뭐 그림 하나가 뭐 몇 억이라고 해요. 막 그런 걸 고를 뭐 이렇게 걸을 공간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이런 것도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재미있는 사업은 맞아요. 이 건축이라는 거는. 특히나 남자들은 이제 뭔가를 내가 이 나라에 아니면 이 땅에 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간다. 이런 건 되게 성취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면은 고생은 되겠지만 너무나 재밌는 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앞으로 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같이 하는 파트너이자 동반자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음, 건축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솔직히 뭐 누구나 알고 뭐 왕 과장님께서도 건축을 해보셨지만 이게 비교 견적을 한다고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세 개를 비교 견적하든 다섯 개를 비교 견적하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한 채를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재밌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누구와 함께 만드는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서 비교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새 건축 회사를 찾는 기준을 이야기 드린다면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행키즈 카페님은 이제 신축하셔가지고 그 한 방울이 쫙 번지면서 나비 효과가 되면서 반대편에 이제 태풍을 일으켰다는 이제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학원 가면은 이제 수학이나 영어 이제 전문 강사한테 막 입시 교육 받듯이 저거 이제 집에서 딱 보면은 뭐라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난다. 라는 것처럼, 들을 땐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경험치와 그리고 이론과 같이 했던 말들이 되게, 저는 이제 중간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머리에 심어서 오래가게 생각을 하게 해줄까. 음, 아, 돈도 필요 없고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는데 그럼 이런 시공사는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 거지? 라는 뭐 그런 원초적인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이제 부러운 대상이세요. 저도 1년에 한 채씩 해가지고 뭐 직구 팔고 하려고 했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는 계속 그 상태에서 이제 머무는 순간인데 역시 이제 요인키즈 카페님도 차후에 나중에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컨설팅 콘서트 지원 다 받으셨잖아요.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저는 우선은 건축 회사로서가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임대형 기숙사를 공부해서 짓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작은 건물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부담 없이 알려드려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도 반대로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우선은 나도 은퇴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임대형 기숙사를 한 채는 지어야겠거든요. 그래서 마침 땅도 열심히 사놓고 돈도 내고 있고 LH한테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공부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같이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와가서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신님을 존경합니다. 가서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서로 서로 다 먼저 시작을 하신 분. 네, 서로 서로 다 존경하시면 존경하셔야지 저희 단톡방에 있으면서 이런 사장님들도 많이 뵙고요. 주로 이제 예비 건축주님들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다가 요즘 이제 사장님들 많이 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마인드는 어떤지 또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게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뵙고요. 이제 5월 11일 날 또 강의제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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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한 아홉 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신축 투어 못지않은 행운 같아요, 행운. 이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편하게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런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좋은 친구님이 광주는 어디에서 시행 중인가요? 라는 이제 광주, 인천, 종건님한테 질문 드리신 거잖아요. 거기 광주 현장에 한번 가보시려고 하는 거죠? 혹시 광주 종건님 지금 듣고 계시면 채팅창에 현장을 가고 싶어 하시고, 이제 좋은 친구님 아마 파주 쪽에 택지지구 토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 보는데, 현장이 공개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제 두 가지를 마무리 짓고 얘기하면은 컨설팅 콘서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시공사랑 예비 건축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그 좀 약간 이런 선한 영향력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마인드로 얘기를 해주느냐. 근데 내 땅을 어떤 식으로 좋게 하면은 최고의 승리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은밀한 곳이 아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제3자나 그러면은 어떤 일을 듣는지 우리도 느끼는 게 많을 것이니까 상교육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시작을 했고 한 25분 정도가 오실 것 같습니다. 5월 11일 날 오전에 준비가 차차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또 공지를 할 텐데 그 내시님이 1호점 임대형 기숙사를 짓고 그 옆에 토지에 바로 2호점을 지금 신축허가 임대형 기숙사로 그 현장을 기본으로 임대형 기숙사 현장 신축 스터디 프로그램 과제 예비 제목은 어, 훔쳐보는 임대형 기숙사 엿보기 아니면은 내 돈 한 푼 안 들이는 임대형 기숙사 지어보기 뭐 그런 식으로 이 신축 스터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떠들 거고 매달 한 번씩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도면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저라도 이제 뭘 하나 발을 걸치려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음, 용인키즈 카페님 같은 분이 오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 여기서 치기가 그렇습니다. 파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단톡방에서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제재 사항이 아니니까. 끝으로 이제 질문 주실 분 있으면은 채팅창에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한 5분 정도만 하고요.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40분 되지가 않죠. 이제 일을 시작하고 또 오늘 멋진 분들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두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바쁘시지만 한번 저희 어린 예비 건축주나 예비 디벨로퍼들을 위해 가지고 시간 한번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디벨로퍼분들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녹화가 진행돼서 유튜브로 다음 주에 또 내보낼 거고요.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많이 자주 올려주세요. 갑자기
단톡방 가쁜 사이즈면 또 어색하기도 하니까요. 다들 종원님 나가셨네요. 예. 제가 따로 한번 물어봐서 좀 공지하겠습니다. 저희의 디벨로퍼들은 디벨로퍼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미 이루신 분들도 있고 이루신 분들 중에서는 더 높은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똑같이 또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24년이 4월 달이니까는 좀 있으면 이제 하프 턴을 하게 되죠. 올해 목표하신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다 잡아가지고 6월 달에는 좀 더 기분 좋게 얘기 나누시고요.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 내일 연휴인데 이렇게 9분이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리미리 공지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왕과장 왕입니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끝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요. 예. 묘인키즈 카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골드님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은 제가 마무리 짓고 화면을 끄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았다고 이제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주시면은 예, 또 활력소가 되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